낙미추 영재 수업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과학 2학기 3주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부족 프로젝트 5, 6차 시 수업을 오늘은 한꺼번에 할 거고, 오늘 수업을 하면 오늘 이제 2학기 수업까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과제가 있는데 과제를 잘 듣고 과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이번 수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과제를 잘 듣고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1주차, 2주차 동안에 물에 대해서 계속 배워왔습니다. 물이라는 게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데 왜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지, 물 부족의 이유, 그리고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의 예시들을 배워봤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적정 기술이란 무엇인지, 적정 기술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적정 기술이란 무엇인지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적정 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좀 느낌을 잡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적정 기술의 뜻과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적정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생각해 볼 건데, 적정 기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느낀 걸 바탕으로 먼저 정의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적정 기술이라는 거는 그 지역 사회의 인프라 수준,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가 뭐 전기는 쓸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니면 돈은 얼마나 있고, 뭐 통신망은 깔려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인프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수준을 고려해서 만드는 기술을 바로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어도, 최첨단 기술이어도 그 사회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면 적정한 기술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물이 부족한 국가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첨단 정수기들을 그 국가에 막 보내준다고 하면 그 국가에서 쓸 수가 있을까요? 전기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고려해서 만든 기술이 바로 적정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학교를 못 다니는 친구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보내준다고 해서 그걸로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인터넷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적정 기술이라는 거는 제작비를 유지비를 최소화하고 말 그대로 그 지역 상황에 맞는 그 적정한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가치는 그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꼭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기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기술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기술을 활용한 사례들을 생각해 보면 아까 영상에도 몇 개 나왔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필터형 정수기의 일종인 라이프 스트로우라는 제품도 적정 기술의 사례가 되겠고, 그리고 사운드 스프레이라는 제품이에요. 지금 사진은 사운드 스프레이라는 제품인데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데선 모기에 물려서 전염병에 옮아서 죽는 경우도 많고 건강에 굉장히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모기들을 쫓아낼 수 있는 스프레이인데 충전이 필요 없고 흔들면 충전이 되고, 그리고 일반 모기약이 다 떨어지면 스프레이는 쓸 수가 없는데 저건 소리로 모기가 싫어하는 소리를 내뿜어서 모기를 내쫓아낼 수 있는 그런 사운드 스프레이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적정 기술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프로젝트에선 물 부족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 부족 현상을 어떻게 완화를 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물 부족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적정 기술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큐 드럼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에 대한 영상도 한번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국 출신의 건축가 한스 핸드릭스는 독특한 물통을 디자인했습니다. 가운데가 도넛처럼 뻥 뚫린 물통이었죠. 그는 왜 이런 물통을 디자인했을까요? 그가 사는 남아공의 시골에는 많은 아낙네들이 매일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물을 날랐습니다. 그 거리가 길게는 30km에 달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많은 아낙네들의 건강은 좋지 못했는데요.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이렇게 고생해서 물을 길어오더라도 이동 중에 상당 부분 쏟곤했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만히 지켜보던 헤드릭스는 어린아이도 쉽게 물통을 이동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고안합니다. 바로 큐 드럼이었죠. 지름 50cm, 높이 36cm로 약 50리터의 물을 단지 5kg의 힘만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통에 구멍을 하나 뚫었을 뿐인데 이 단순한 아이디어는 물통 운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아이디어를 적절한 상황에 적용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 또 다른 네, 큐 드럼에 대한 영상을 잘 보셨죠? 어때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을 법한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의 제품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의 사람들의 어려움이 뭐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물을 옮기느라 너무 힘들고 다치기도 하고 물이 옮기는 도중에 없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이었는데 간단한 디자인으로 물을 옮기는 데 드는 힘도 줄어들고 훨씬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큐 드럼이었습니다. 큐 드럼 말고 우리가 배웠던 라이프 스트로우나 아카 워터 같은 것도 물 부족 지역에서 사용되는 적정 기술인데 물 부족 지역에서 사용되는 적정 기술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각자 스마트 기기나 아니면 컴퓨터를 활용해서 조사를 해보고 장단점들을 조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서 6가지 적정 기술들을 적어놨는데요. 이 중에서 골라서 해도 되고 여기 없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조사해도 좋습니다. 일단 큐드럼은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물을 정화시켜주는 기술은 아니지만 물을 쉽게 옮길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라이프 스트로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필터형 정수기의 일종인 빨대 정수기였고, 와카워터는 공중에 있는 수증기를 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었죠. 솔라볼이라는 거는 여기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사진과 같은 제품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험으로 만들어 본 태양열 간이 정수기 있죠. 물이 태양열에 의해서 증발되는 부분을 또 모아주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페트병으로 만들었던 그 간이 정수기랑 기본적으로 거의 똑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옴니 프로세서라는 제품은 이 밑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그 사진인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가축을 기르면 소나 뭐 양이나 그런 가축들의 대변, 똥이 있겠죠. 그 똥을 저기 기계에다 넣으면 그 똥에 있는 수분을 모아서 정수를 해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라고 해요. 굉장히 말로만 들으면 더러울 것 같은데 정수를 잘 해줘서 마실 수도 있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 펌프라는 제품은 제일 밑에 오른쪽에 있는 건데 아이들이 우리 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 같은 거를 타고 막 돌고 있는 그림이죠. 근데 저 놀이기구를 돌면서 놀면 그 또 돌리는 힘으로 펌프질이 돼서 밑에 있는 지하수가 위로 올라오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다 멋지고 훌륭한 제품들인데 사람이 만든 제품이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한계점도 있고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선생님이 미리 말씀을 드리면 플레이 펌프라는 제품의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나요? 단순히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노는 것만으로도 물을 펌프질을 해서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술인 것 같죠? 그래서 실제로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설치까지 해준 그런 제품인데 플레이 펌프 프로젝트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패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이들이 노는 동안에 펌프질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좋았지만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 물을 얻기 위해서 나쁜 어른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저 펌프를 계속 돌리게 한 거예요. 놀고 싶을 때 돌리고 싶을 때만 돌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학교도 못 가고 저걸 돌리게 하니까 저게 노는 건지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건지 좀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노는 시간 동안만 돌려가지고 펌프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실패로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실패로 끝난 제품들까지는 아니지만 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점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점도 조사해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적정 기술을 설계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메인 과제가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해결하면 이번 프로젝트를 잘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기존의 적정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적정 기술들의 장점은 본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조사해본 적정 기술들의 단점을 개선해서 여러분들만의 적정 기술을 설계해보면 되는데 완전히 새로운 적정 기술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어렵다면 기존에 있던 것들의 단점을 보완한 그런 적정 기술을 여러분들이 설계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지 선생님이 올려둔 거에 여러분들만의 적정 기술을 설계해보고 설명해보고 그것을 사진 찍어서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고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근데 과제 올릴 때 어떤 친구들은 사진의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글씨가 잘 보일 수 있게 깨끗하게 사진 잘 찍어서 올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영재학급을 수업을 들으면서 실제로 선생님과 만나지 못하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지 못해서 많이 아쉬움이 있지만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 적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능력을 갖춘 여러분들이 돼서 앞으로 멋진 우리나라를 빛낼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